않지. 연수 쌤튜브도 연수. 선생님 언제까지 우리 연수 안 들을 거야. 연수 레시피 5조 5억개. 핫한 연수 대잔치. 아이스크림. 튜브 수업 지도 창체 활동 직공 연수 쌤 튜브 수업 지도 창체 활동 직공 연수 쌤 튜브 학습 부진아, 아직도 피하고만 싶으시다고요? 기초학력 교육. 지금 클릭해요. 읽기, 쓰기, 해마기, 관계 영상.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20분만. 기초학력 교육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요. 학습 부진아 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 선별 평가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놀아주는 선생님, No. 같이 노는 선생님, 놀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툭툭. 좀 더 편안한 기초학력 교육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후아레스.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초등 중등 대표 연수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초등 중등 대표 연수 연수 이제는 뭐 유튜브라고 하면은 그냥 이 시대의 대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교육도 뭐 점차 여기에 맞춰서 변해 나가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알려드리지 못했던 많은 방법들을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중등등 연수, 승부자율 연수, 핫한 연수 대잔치. 연수, 경영 연수, 생활지도 연수, 핫한 연수 대잔치. 연수, 학습지도 연수, 자기계발 연수, 핫한 연수 대잔치. 연수, 쌤튜브도 연수, 선생님 언제까지 우리 연수 안 들을 거야? 연수 레시피 5조 5학개 핫한 연수 대잔치. 아이스크림. 튜브 수업 지도 창체 활동 직공 연수 쌤 튜브 수업 지도 창체 활동 직공 연수 쌤 튜브 Oh, and the day go marching. Oh, and the day go marching.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and the day go marching. Day go marching. 학습 부진아, 아직도 피하고만 싶으시다고요? 기초학력 교육. 지금 클릭해요. 읽기, 쓰기, 해마기, 관계 영상.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20분만. 기초학력 교육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요. 학습 부진아 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 선별 평가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놀아주는 선생님, No. 같이 노는 선생님 놀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툭툭. 좀 더 편안한 기초학력 교육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후아레스. Oh, and the day go marching. Oh, and the day go marching.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and the day go marching. Day go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초등 중등 대표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초등 중등 대표 연수 안녕하세요. 테크아데미로 마무리하는 1학기 말 학급 경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어디에 계시는지 혹시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상권 선생님께서 여기가 잘생긴 김택수 선생님이 연수한다는 곳인가요? 라고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상권 선생님의 결혼식 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진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수를 참여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술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세현 선생님 뿌리 처음으로 라이브 연수 참여하신다고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약간의 부탁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제 생발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기셔야 실시간으로 제 모습을 시청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 화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서 고화질로 클릭하셔서 보시면 조금은 더 선명하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 분들에게 카톡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이 URL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 같이 듣자고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혹시라도 채팅창에 URL 주소가 남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하실 줄 아시죠? 유튜브 공유 눌러서 주변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디 계시는지 한번 지역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K론쌤TV가 오신 분은 주말 여유있게 택수쌤 연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권쌤은 어디서 TMI 하냐고 하시고 또 용인이요, 충남 서산이요, 서울이요, 인천이요, 경남 진주요, 인천이요. 와, 정말 많은 지역에서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어디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냐고 여쭤봤냐면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에게 선물을 다 드리려고. 정백기 선생님 무정부에서 오신다고요. 배지영 선생님 수원 감사합니다. 김지원 선생님 서울 감사해요. 이혜곤 선생님 서울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너무 급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많은 걱정이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시간 보내면서 조금은 더 즐겁고 신나는 시간, 좀 걱정이나 고민보다는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PPT 화면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 화면처럼 많이 걱정되셨죠?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보다는 설렘이 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애써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맡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때 무려 100분 가까운 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약 9가지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과정으로 해볼 텐데 혹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농담입니다. 최대한 잘 해보도록 애쓸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로 글로벌 리더가 된다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조금은 더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술을 배우는 시간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글로 소개하는 거, 숫자로 소개하는 거, 사진으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 소개하는 4가지를 조금 짧게 그리고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 방법을 굳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좀 있어요.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는 글로 소개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짜잔! 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선물 드릴 거니까 열심히 댓글창으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아직 쓰지 마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중 김택수 선생님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제가 보기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정답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지금 말고.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였다. 저 채팅창에 오라고 좀 써주시겠어요? 자,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입니다. 올해로 교직 총 경력이
15년 차다. 오, 여기에도 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3번 볼게요. 테카데미는 텍수 and 아카데미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죠. 4번. 제가 힌트를 좀 드릴 텐데 4번은 답이 아니에요. 4번은 맞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전국 교사 교육마술연구회 스템 매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4번은 답이 아니니까 4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5번 볼게요. 5번.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였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재밌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4번을 제외한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제가 써달라고 하면 그때 채팅창에 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몇 분을 선물을 드릴 거니까 기회는 한 번입니다. 기회는 한 번. 준비. 정답을 써주세요.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김혜연 선생님이 5번, 배지영 선생님도 5번, 수피아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답을 써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박수. 일단 2번 쓴 사람 다 박수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일단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2번이라고 쓰신 분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누구냐면 스텔라 L 선생님, 그리고 해피데이 선생님. 스텔라 L, 해피데이 선생님은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저희가 썼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와, 대박! 냄비 받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수업의 달인으로 출연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5번도 전문 프로 마술 대회 나가서 2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현재 교사가 대회를 나갔던 첫 대회라고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번은 왜 틀리냐면 전 올해로 교직 총 경력이 15년 차가 아니라 19년 차입니다. 19년 차. 와우. 뿌리 선생님이 처음 촉으로 갔어야 된다고 막 써주시는 분줄 알았네요. 또 양하나 선생님, 저도 1위인 줄 알았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손찬웅 선생님이 헐, 박순남 선생님 헐, 대부분 헐이라고 써주신 게 왜일까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글로 상대방과 내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기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가볼게요. 숫자로 소개하는 겁니다. 숫자는 제가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시간상 조금 서둘러 보겠습니다. 21은 제가 지금까지 마술한 경력이에요. 저는 마술을 시작하고 좋아한 게 200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21년 차가 맞고요. 과거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19는 뭐냐면 앞서 안내드렸던 19년 차를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이 19는 저희 가족 숫자예요. 저는 가족이 19명 있습니다. 와우. 누나가 4명 있어요. 누나가 4명 있고 조카들까지 다 합치면 19명이나 된 대가족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묻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8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8? 이거 맞히면 저를 좀 뒷조사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 어려우셔서 답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8은 사실 저와 앞으로 그리고 현재 합쳐서 동료 교사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동료 교사가 8명이 있어요. 와우, 진짜 많죠. 지금 제가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첫 번째는 그냥 말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산술적으로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처럼 숫자는 학생들과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주는 매우 좋은 매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소개는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조금만 서둘러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더네임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옆에 지금 과장님이 고개를 막 끄덕이고 계시는데 다른 대리님들이 다 막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괜찮아요? 창피한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자, 그녀를 찾아주세요. 정백기 선생님 대박. 맞아요. 와, 연배가 좀 네, 농담이에요.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했던 배우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왼쪽이 류승범 씨고요. 빨간 드레스 입으신 분이 전도연 씨입니다. 그리고 남자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은 누구냐면 중국의 되게 유명 배우신 캘리포니아 드림, 다시 말해 무간도에 출연했던 양조위 씨예요. 저는 이분들과 같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와우. 그때 제 역할은 뭐였냐면 카드 딜러 역할이었어요. 얘가 나야? 제가 접니다. 머리를 세웠던 되게 앳된 모습의 김택수를 보실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적도 있지만 지금 저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 씨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방송하고 계시죠? 유재석 씨랑도 같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SBS 진실게임에서 선생님 마술사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교사이지만 마술이라는 되게 좋은 문화예술 장르를 배워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 교사 마술 교육 연구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많은 강좌들을 줌이나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저한테 좀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곳에서 해외에 있는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술 안에 그 해외에 했던 마술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와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2년에 처음 독일을 시작으로 필리핀, 미국, 뉴질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호주 등 해외 파견 연수를 매년 다녔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온라인으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약 2019년까지 8개국 13개 도시를 돌면서 약 2만 명의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박수! 박수쳐, 박수쳐. 그냥 치세요. 그냥 쳐.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배지영 선생님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조숙경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상으로 소개하는 건데 영상 길이가 한 1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잠시 사라지더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 연구 모임과 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죠? 그 영상에 나왔던 저 풀샷으로 좀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4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 이유가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좁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이렇게 자기의 정보를 일정량 상대방에게 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4가지 방법을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소개하는 과정과 나를 소개하는 방법을 실제로 많이 해보는 경험이 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조금은 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 길에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범을 보여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와우, 벌써 한 가지의 질문이 답이 됐어요. 이런 식이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럭키쌤이 학기 초 자기소개 텍스트, 숫자, 사진, 동영상을 하는 방법 4가지 다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럭키쌤에게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긍정적으로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동민 선생님께서 교대생도 쌤튜브에서 강의를 하냐고 아이스크림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일 잘해주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동민 선생님 감사해요. 이동민 선생님에게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전 이런 소리를 좋아해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럭키쌤하고 이동민 선생님한테는 제가 그 선물들 중에서 책 선물하고 또 뭐가 있었죠? 저희가? 좋아요. 단어 통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선물 꼭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선생님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방학이 오잖아요. 이 활동은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온라인 상에서도 당장 월요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귀 기울여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샷으로 좀 잡아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방학생활 계획표 같은 거 짤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자고 뭐 이렇게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거 적잖아요. 제가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이들에게 가장 하루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혹은 하루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적어보는 일부터 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순서 가치도를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하루에 할 일을 쌤투브 손찬욱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와, 이건 드려야겠다. 손찬욱 선생님한테도 제가 수상한 교육 맛을 보내드릴게요. 손찬욱 선생님한테 김제에서 밥 먹고 씻는 거, 수사님은 드라마 보기, 그 다음에 고은비 선생님은 애들에겐 학원? 아, 그렇죠. 학원 가야지. 좋아요. 손찬욱 선생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하루에 적어야 될 일을 부탁 말씀 드렸냐면 지금부터 중요 순서 가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학생들도 아이들도 하루에 해야 될 일과들을 적는 겁니다. 뭐 도서관 가기, 영어 공부, 글동 쓰기, 학교 숙제하기, 친구랑 놀기 다양한 하루 일과들이 있겠죠. 그 일과들을 가지고 가로선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요. 세로선은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중요 순서 가치도의 틀을 만듭니다. 이 틀을 만들고 나서 학생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택수야, 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뭐야? 택수가 지금 나열했던 일들이 있잖아.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뭐지?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애들한테 우리 뭐 4학년 2반 친구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여러분들한테 뭐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일과 중에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요즘 학원 가기 너무 슬픈데? 학원 숙제, 게임, 유튜브 보기, 학원 가기, 밥 먹기. 아, 그쵸. 너무 슬프다. 사실은 정답은요, 이겁니다. 보이세요? 친구랑 놀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과 급한 거. 이걸 먼저 각 사분면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고 좀 안 급한 게 휴대폰 충전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공감하시죠? 이걸 왜 적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생활계획표에 내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아이들이 계획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야 훨씬 더 아이들이 실행하고 성공 경험을 느낄 확률이 높아져요. 이해되셨나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자금 안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곧 습관으로 이어가는 마법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마 내일이라도 혹은 방학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온라인상 수업만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은비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정리법이라고 캡처해 주셨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은비쌤한테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뒤에 단어 통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김택수 아이스크림 박수. 쌤튜브.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왜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왜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제가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지난 센툴보에서 출연하셨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초등 참사랑의 이영근 선생님께서 저한테 처음 알려주셨던, 그러니까 웹상에서 처음 알려주셨던, SNS상에서 처음 알려주셨던 방법인데 원래 4가지 단계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영근 선생님도 자기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영근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영근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기 방법 3가지 있으면 그냥 말해주면 되지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영근 선생님한테 들었네, 누구한테 들었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교육 방법을 배웠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교수 전략을 배웠다면 그 교수 전략을 배운 그 사람에게 레퍼런스를 갖는 게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나갈 때도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분명 4가지를 들었지만 3가지로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변형을 해서 안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내 거야. 자, 안내 말씀 드릴게요. 큰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를 풀샷으로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동작을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눈으로 듣기입니다. 동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눈으로 듣기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따라 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배우는 그 교수 전략이나 단계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으로 듣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우리 택수 잠깐만 눈 감아볼래요? 교실 상황입니다. 택수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할 거예요. 이 행동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택수한테 물어봐요. 택수야 이제 눈을 떠도 돼? 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택수는 선생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알겠니? 라고 물어보면 택수는 뭐라고 대답하죠?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택수는 지금 귀로 듣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눈으로 듣기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상황,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눈으로 듣기를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동작을 할 때 반드시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6학년 아이들이 유치하다고 하고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아 세상에 유치한 건 없어. 유치하게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유치한 건 함께 할 때 즐겁잖아?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단계 가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쓰면서 듣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쓰면서 듣기. 쓰면서 듣기는 애들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3가지 듣기 방법을 안내해 줄 거예요. 눈으로 듣기, 쓰면서 듣기, 또 무슨 듣기를 알려줄 건데 이 3가지 듣기를 쓰지 않고 듣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면 그 3가지를 잘 대답한 친구가 많을까? 그래, 맞아.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쓰면서 열심히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학년을 맡으신 분들은 김택수 선생님, 저학년 아이들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잘 봐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지금 글자를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별 모양을 그리는 이 모두가 쓰면서 듣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면 할 수 있음을 매우 아이들한테 안내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온몸으로 듣기입니다. 뭐라고요? 온몸으로 듣기예요. 이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애들아, 온몸으로 듣기가 뭔지를 말해줄게. 선생님 말에 이해가 되거나 공감하거나 동의하거나 잘 알겠으면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안 과장님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농담이에요.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선생님 말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공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알겠죠? 그리고 손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잘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한다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수업을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이 방법이 100%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본 아이들과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 경험이 달라질 거라는 걸 꼭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하면서 들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하실 때 내 사진은 하지 마. 동답이에요. 동답입니다. 자, 한번 다음 가볼게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왜 학생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던 PPT로 돌아가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눈으로 듣고요. 동작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눈으로 듣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쓰면서 듣기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좋아요. 온몸으로 듣기입니다. 우리 이정희 선생님이 지금 메모하며 듣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이분한테도 선물 드릴게요. 단어 통장 드리겠습니다. 와, 박수! 누가 선물 준다고 하면 댓글창에 박수 치는 분들에게도 제가 눈여겨볼 겁니다. 다 같이 다른 친구가 다른 선생님이 선물 받았다고 해서 속상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윤경석 선생님 바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박수 쳐주는 거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무려 15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 친구 강의 듣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뒤에 마술도 배운다고 준다고 하니까 우리 다른 선생님한테 더 같이 들으라고 할까?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주소 클릭하셔서 채팅창에 많이 옮겨주시면 방에 옮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누가 더 많이 누구 소개로 왔어요 라고 하신 분에게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다단계인가? 자, 정답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해볼 거예요. 교육 마술과 몰입의 4단계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볼 겁니다. 영상 크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제가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 많은 분들이 교사가 아닌 성인 남녀노소를 다 말씀드려보면 사기? 속임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안내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간단한 마술 한두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술 보실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검정색 칩 2개를 가져왔어요. 검정색 칩 2개죠. 잘 보이시죠? 이 검정색 2개가 여러분들의 어떤 속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좀 의심하는 마음. 이 의심하는 마음을 양손으로 잘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2개를 잘 포개면 놀랍게도 죄송한데 저 얼굴도 좀 나오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잘 포개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어떻게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죄송해요. 여러분 표정이 어떠냐면 낚였어. 막 이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좋아요. 여전히 지금 검정색이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낮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빨간 손수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손수건으로 그 의심의 눈초리를 잘 비벼주면 우와!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박수? 뭐 하는 거야? 늦었잖아. 자, 좋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이렇게 검정색 마음이 있지만 마술사에 소리를 넣어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돼요. 뭐 하는 거야? 늦었어. 지금 카메라 감독님 이거 늦었어. 이거 봐봐. 늦었어. 늦었어. 지금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 이걸 안 하고 있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빨간색과 노란색이 보여졌죠? 뒤에는 여전히 검정색입니다. 여전히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저거 마술이 트릭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트릭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마술은 마술사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손에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놀랍고 신기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의심의 눈초를 좀 잠깐 내리고요. 어떻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마술처럼 말이죠. 우와! 뭐 하는 거야? 늦었잖아 지금. 박수 안 나오고 있어. 소리로 효과를 넣으니 실감나요? 자, 준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와 박주현 선생님 오 대박 나와서 유진 선생님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고 재밌다고 막 이렇게 탄성을 질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배워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술을 계속해서 잘 봐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눈여겨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걸 좀 치우고 책상 위에 얘만 한번 놔볼게요. 혹시 감독님 가능하시면 요 아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좋아요. 자, 됐어요. 여러분들 요 모양을 보시고 나 만들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 이거 보고 만들 수 있겠다. 잘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요런 모양인데 잘 안 보이실까요? 이렇게 들여서 보여줄게요. 요렇게 보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4차원의 종이라고 불리는 종이인데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해봤어요. 좋아요. 책에서 봐서 해봤는데 좋아요. 아는 척하는 친구들 다 남아. 좋아요. 맞아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지금 3G 선생님은 헉이라고 하셨네요. 좋아요. 가운데 테이프로 붙여야 하나? 럭키쌤 이런 반응이어야지. 맞아. 이뤄야 할 맛이 나지. 지금 뿌리 선생님 오싹? 저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뒤집어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마술의 시작은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관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라고 안 하고 잘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수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마술의 처음 시작은 일단 잘 바라보게끔 하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하나 가져오시겠어요? 종이 하나 가져오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 이 종이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렇게 A4용지 가져오셨으면 반을 먼저 접을게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모서리로 반을 접습니다. 접으셨나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도 한번 접습니다. 뒤집어도 한번 접어요. 내일 아이들도 똑같이 안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적절히 제거해 줘야 돼요.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셨죠?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가위로 올릴 거예요. 어떻게? 가위로 올릴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를 가위로 만약에 올릴 때 괜찮아요. 지금 여기 대리님이 가위를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자, 이 상태에서 가위를 올릴 건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중앙 가운데 있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 가운데를 넘어서 자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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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딱 가운데서 멈춰야 돼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우리 김세영 선생님이 천천히 해달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천천히 할게요. 우리 세영이 친구 천천히 할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농담이에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 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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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요렇게 잘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어떤 분이 뒤집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표현하면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면만 180도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손을 잡으면 4초원 종이가 만들어져요. 와우! 박수 쳐야지. 뭐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시시하다고 말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끝나고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뭔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4차원 종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각 모둠별로 하나씩 내려주고요. 모둠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씩 보여주고 눈으로 바라보라고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시도입니다. 원래 학교였으면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져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직접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혹시 집에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 거지만 아이의 집중 능력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보면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걸 보자마자 그냥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들을 그 상황을 파악해서 아이가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는 관찰을 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저런 시시한 거라고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휴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휴지. 이 휴지를 잘 잡아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잘 만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잘 끝을 잡아볼게요. 저 약간 상체도 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휴지를 잘 말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위에 꼭지가 있잖아요. 이 꼭지를 제가 천천히 한번 따볼게요. 보이시죠? 꼭지를 따서 꼭지를 따서 꼭지를 따서 잘 꼭지를 따서 버리고 나서 제가 마법의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마법의 마이크. 잘 들어보세요. 와우! 마술보다 이게 더 갖고 싶으시죠? 1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 수업이 끝납니다. 우리 똑바로 앉은 친구에게 선생님이 마법의 가루를 뿌려줘요. 안 뿌려본 사람은 모릅니다. 전국의 1학년 아이들 제가 다 뿌려봤어요. 애들 너무 좋아요. 자, 마법의 가루를 잘 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을 외쳐볼 건데 여러분들은 채팅창에다 그냥 하나 둘 셋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 둘 셋만. 알겠죠?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그 가운데 천천히 찢어졌던 종이가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마술입니다. 대박이죠. 와,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죠? 저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멘트를 되게 예쁘게 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뭐냐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 나쁜 놈, 너랑 안 놀아, 너 싫어,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친구야 같이 하자,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너도 할래? 빌려줄까? 이런 말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마술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신기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단순히 마술 같지만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배려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배려가?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지우개를 빌려주는 게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나 덕목들을 설명할 때는 어떤 상황들을 관련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그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술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스토리 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상황을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걸 한번. 박수! 여러분들은 그냥 마술이 하나하나겠지만 저는 마술 처음 배울 때 화장실 변기 닦으면서 배웠어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 변기를 열심히 닦아야 딱 하나 배운 게 고무줄 마술이었어요. 저한테 그만큼 마술이 소중한데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와우!
자,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휴지가 두 개가 필요한데 일반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는 안 돼요. 왜냐면 너무 효과가 적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티슈 있잖아요. 각 티슈를 쓰셔야 되는데 각 티슈도 보시면 이렇게 두 장이 사실은 한 겹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얘를 천천히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천천히 반으로 나눈 다음에 잘 보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트릭을 설명하고 나서 제 멱살을 잡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동작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았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말았죠. 그래서 이 말았던 윗부분을 미리 좀 뜯어놔요. 하나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하나는 내려놓고 요 휴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요렇게 준비가 된 거. 이게 준비가 끝입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게 준비가 끝이에요. 요게 준비 끝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왼손에 뜯을 거 있죠. 이 뜯을 녀석. 얘를 미리 왼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손에 손가락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 손가락에다가 휴지를 이렇게 움켜줘요. 보통 이런 걸 마술에서는 팜이라고 말해요. P-A-L-M. 보통 팜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에서 팜이라고 말해요. 이 상태에 이렇게 움켜쥐고 나서 휴지를 같이 들으면 학생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뭘 의심하지 않냐면 제가 왼손에 휴지를 들고 있다라는 걸 이 큰 걸 보고 있지 이 왼손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밑에 있는 요 꼭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요 휴지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얘를 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돌돌돌 말아서 왼손에 쥐고 있었던 얘랑 이렇게 뒤집어서 잡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세요. 얘랑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손이 크거나 빠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왼손에 있잖아요. 왼손을 쥐고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지금 빙글빙글 돌아서 그냥 거꾸로 그냥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돼요. 꽂았죠? 그럼 얘가 손이 이렇게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그 연결된 부분을 같이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같이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끝났습니다. 끝!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위에 있는 꼭지를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불고 필 때 천천히 펴야 돼요. 세게 피다 진짜 찢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구멍이 나 막. 지금 여기 지금 감독님이랑 막 과장님들 다 웃고 난리 났어요. 이거 찢어지면 죄송한데 원래 이게 이렇게 원상태로 복귀가 돼야 되는 마술이잖아요. 근데 여기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선생님 좋은 말 했는데도 그대로인데요. 죄송한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실 시간상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마술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더는 제가 시간 좀 봐가면서 뒤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마술은 말로 설명해도 되는 마술이니까 저를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마술은 단지 그냥 트릭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한테 속임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선배님들이나 마술사들이 갖고 있는 마술 놀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왕따를 당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마술이 있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마술은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저를 잘 보시면서. 첫 번째, 저를 도와줄 보조 마술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교실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와 저랑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택수야,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물건 하나를 숨기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숨긴 그 친구를 선생님이 찾을 건데 택수 너가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잘 봐. 택수 지금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 책상 왼쪽에다가 놓으면 yes, 오른쪽에 놓으면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왼쪽에다가 두면 맞아요 라는 뜻이고 오른쪽에다 두면 아니에요 라는 뜻이야. 이것만 한번 기억해줘. 알겠죠? 라고 아이랑 약속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교사는 교실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 학생에게 교탁에 올려져 있는 선생님 물건 하나를 한 명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누군지 모르죠. 왜냐면 바깥에 나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매클 14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의 물건을 가져가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누가 가져가는지 선생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기운을 좀 넣어주세요. 알겠죠? 좋아요. 됐어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1분 단어를 한번 볼까요? 1분 단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약속을 했던 친구가 1분 단이 아니면 아니요 쪽에 지우개를 가져다 놓을 겁니다. 아하, 보니까 지금 1분 단 쪽에 기운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그럼 2분 단일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지우개를 오른쪽에 두면 2분 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2분 단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섞여서 앉아있다면 혹시 남자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확률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한 3번의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3, 4번의 질문을 통해서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알아맞히게 되면 교실에선 정말 극강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선생님이 이걸 알아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그게 무슨 마술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지점은요. 그 누구에게도 관심 주지 않은 그 아이랑 저랑은요. 평생 갖고 갈 비밀이 하나 생겨요. 그 아이가 갖게 되는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 사실은 누가 저한테 나쁜 욕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좀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과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좀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좋아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마술을 좀 배워봤으니까 이 마술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교육 마술을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건데 교육 마술이라는 건요. Magic for Education. 교육을 위한 마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전문가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학급 경영이나 학급 사리에서 하는 모든 활동 또한 교육 마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앞서 안내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해 주세요, 열심히 봐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한 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들 저를 계속해서 쳐다봐 주고 계시잖아요. 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일단 이머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몰입하는 힘이죠. 몰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이분이 떠오르실 텐데요. 넘어갈게요. 바로 누구냐면 칙센트미야의 교수님. 바로 몰입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께서는 몰입을 뭐라고 말했냐면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잃어버리는 될 때 심리적 상태를 정의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학생들이 볼 때 몰입된 상황에서 듣고 있다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내 수업을 그런 몰입된 상황에서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술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학생들의 과정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혹은 단 몇 번이라도 아이들과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교육 마술을 안내드리는 거지 저처럼 마술을 많이 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선생님 반 아이들은 너무 좋겠어요. 마술 맨날 하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전 1년에 마술을 7개 이상 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 해야 8개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제가 마술만 할까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마술 또한 수업의 하나의 교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마술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쌤튜브에 오시면 그 과학마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저희 가식적인 모습과 여기에서 함께 가시는 과장님의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나의 다짐 쪽지로 성장 확인하기인데, 와,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만 아니면 이 활동은 무조건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100%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직 경력이 19년이라고. 내년이면 벌써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됐는데, 제가 매년 이 활동을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방학 바로 직전에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방학 중간에 이것만큼은 꼭 할 거다라고 하는 다짐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한 편 책 읽기.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루에 30쪽 책 읽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줄넘기 12번, 하루에 100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교실 앞문이나, 전 앞문에다 붙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장소는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붙이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전 교실 앞문을 이용합니다. 교실 앞문에 아이의 키에 맞게끔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짐을 키에 맞게끔.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제가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개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 교실 앞문으로 와요. 왜일까요? 저한테 키 재달라고요. 자기 키를 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아도요, 3, 4, 5 들려서 앞문에 와서 자기들의 방학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교육적 성장이라는 말을 우린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그 교육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택수는 이런 교육적 성장을 많이 했네 라고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 또한. 저는 제 학급 경영의 가장 핵심은 그 성장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제 테카데미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자란 자기 키를 보고 많이 감탄해요. 와, 우리 텍수 방학 동안에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하면서 자기 신체가 많이 커졌나 보다. 박수 쳐줄게. 자세도 많이 좋아졌다. 우리 누구누구는 앞에 와서 그 책 읽기도 30권 했다고 하는데 책 읽었어? 우와, 그럼 책 30권도 읽은 만큼 지금 키가 큰 만큼 책 읽는 것도 정말 잘했겠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 계시죠? 선생님, 근데 아이가 왔는데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매우 좋은 질문.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잴 때 좀 작게 재줍니다. 이거 좀 팁인데 선생님들 너무 티나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 0.5mm 정도, 0.5cm. 그러니까 1cm보다 0.5cm나 1cm 정도. 그러니까 키가 조금 작은 친구들은 한 0.5cm 이상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작게 재주는 거예요. 붙일 때 조금 작게 붙여주고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100% 커져 있습니다. 키가 안 커져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아이들이 커져 있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내게끔 하는 거예요. 교사가 너 어떻게 보내니 이렇게 아니라.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어떠세요? 작은 소소한 팁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PPT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이나 기회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PPT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캡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유주 선생님이 캡처했다고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럭키쌤이 티 안 나게 살짝 아래로 붙이기 크크크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뿌리 선생님이 학급 인원수가 많아서 한 명 한 명 피드백 해주기 힘든데 저 활동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2학기 때는 제가 붙여주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서로 키는 재주는데 요 정도에 붙여라고 해서 애들이 같이 와서 붙이기도 해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좋아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법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저 잠깐만 봐주세요. 저 영상 크게 해주시고 벌써 1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깍지 한번 끼시고요. 앞으로 쭉 미시고 죄송해요. 기지개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팔 천천히 고개는 반대편으로 돌리시면 돼요. 한 동작을 10초 동안 하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배웠어요. 좋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으로 한번 손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으로 쭉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팔이 당겨요. 괜찮아요. 살찐 겁니다. 천천히 할게요.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내용들 중에서 지금부터가 마술만큼이나 매우 중요해요. 혹시 주변에 꼭 같이 들었으면 하는 신규 선생님들이나 동료 선생님들 계시면 꼭 불러보세요. 알겠죠?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많은 선배님들, 많은 연구 결과를 조합한 결과의 하나는 정말 많죠. 정말 그 방법들이 많은데 딱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그거는 문해력입니다. 고개를 절로 끄덕이시죠. 그러면 이러시겠죠. 그 문해력 알아. 알겠어. 그럼 어떻게? 사실 그 문해력보다 더 앞에 있는 건 어휘력입니다. 뭐라고요? 어휘력.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어휘력을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는 과정에 단어 통장을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단어 통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이 사전을 찾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잘 지켜봐 주세요. 우리 박순환 선생님께서 기대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매년 학생들이 이제 PPT를 돌려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자기가 진학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연락 주는 친구들이 매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너무 고마운데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인천에는 매우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선생님 저 미추홀 외국에 입학했어요. 또 선생님 저는 진산 과고에 입학했어요. 그 전에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면 조기 졸업을 해서 성균관대 공대에 입학했다고 연락을 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산과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을 제자들을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 또한 다 전부 다 단어 통장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교사가 8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나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문해력은 매우 중요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노트를 준비해요. 사실 공책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A4 공책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먼저 기록이라는 단어를 한번 아이들이 단어 통장을 쓴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록이 뭐야?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들어는 봤지만 설명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알을 설명하기 힘든 것.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조합하고 잘 설명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메타인지라고 말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기록이란 단어를 처음에 쓰게 하고요. 그 밑에는 자기가 예상하거나 짐작하는 뜻을 쓰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사전적 의미를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든 인터넷에 있는 사전을 찾든 관련된 사전을 찾아서 옮겨 적도록 해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뜻과 정확한 뜻의 차이를 다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잘 그리지 않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못 그려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털 사이트나 검색 사이트에다가 기록, 일러스트, 기록, 그림으로 찾을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거예요. 따라 그리게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핵심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데도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미지네이션 하는 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근데 왜 기록, 일러스트, 기록, 기름이라 찾아보게끔 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떤 사람은 스포츠 기록을 기록이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일기를 기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경험한 기록에 대한 대상이나 맥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단어 통장을 쓰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감히 이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아이가 똑같은 기록이지만 좀 다르게 그렸죠. 대상을 마주할 때 자기가 이해하는 게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친구는 차트가 기록이지만 어떤 친구는 공책을 그리는 게 그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학생용 태블릿 PC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사전적 중요 중에 괜찮다 일러스트 쳐보면 잘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서술어나 글, 이렇게 동사, 영어로는 동사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어줍지 않다.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가게끔 하면 그 그림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무슨 뜻이냐면 괜찮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 싫지 않음을 뜻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싫지 않은 게 그림이 많다고요. 싫지 않은 그림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깊게 파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선생님들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체 학사 과정을 20주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2개씩만 해도 40개나 돼요. 괜찮아요. 그 40개가 아이들을 얼마나 성장시킬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40개가 그냥 알고 있으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다른 활동들을 더 이어서 합니다. 그걸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밀접이란 단어를 저희 아이가 이렇게 듣게 된 건데 각 학교에서 하도 밀접 접촉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밀접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예상한 게 뭐냐면 가까이 접촉한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뭐라고 그려놨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AA 플러스 밀접, 관계 서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혹은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간편하다, 쉽다, 편하다는 뜻인데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밀키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소름 돋아요. 진짜입니다. 소중하다라는 뜻을 쓰는데 전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아끼고 배려하며 대하는 게 소중인데 뜻은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중요하여 매우 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림을 뭐라고 그렸죠? 아빠는 소중하다. 용돈을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이미지, 비주얼 싱킹 이런 느낌으로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선물 중에 하나도 제가 따로 내 돈 주고 내가 산 선물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에서 만들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 3G 눈물이라고 나오신 분 이분께 선물 드릴게요. 이분께 뭘 드릴 거냐면 참샘스쿨 그림교실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김차명 장학사님, 그러니까 머리 큰 장학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장학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책 중에 하나를 이걸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박수! 누가 뭘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좋아요. 박수를 쳐드리라고 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중간에 단어 통장 선물로 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단어 통장 공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공책이 유아랑 초등학교 저중학년 1, 3학년 그리고 4, 6학년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섹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공책을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아까 선물로 단어 통장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 박수! 와! 박수! 아이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세트라고 해서 반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3권. 3권을 드릴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종이 저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4학년이거든요. 4학년 아이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멸종이 근데 멸종한 동물과 멸종하지 않은 동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렇게 대단하죠. 그리고 막 감정 표현 이런 것들도 아이들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거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고 마느냐? 이 글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글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선생님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썼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썼던 단어들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된 단어를 5개나 10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가지고 시쓰기를 하거나 짧은 글쓰기를 해서 잘한 친구들에게 더 격려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쓴 단어를 가지고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글동을 쓰거나 글짓기를 하는 활동까지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1년의 과정을 1년 동안 가지는 과정에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혹시 보이세요? 아이들이 다 같은 단어로 하나요? 아니면 각자 다른 단어를 만드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공통 단어가 있고요. 각자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주말에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너가 읽고 싶은 책에서 잘 모르겠는 단어를 써보라든지 혹은 엄마나 아빠나 형, 누나, 동료, 친구들한테 들었던 단어 중에 이거 처음 들었던 게 있다라고 하면 적어보라고 한다든지.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의무적으로 혹은 다 같이 배우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제가 왜 기초학력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학에서 선생님들 규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규칙. 이 말을 아이들한테 단어 통장으로 쓰게끔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단어 통장으로 쓰게끔 하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니까 벌써 시간이 50분이나 돼서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맞나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시간이 좀 계속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시간 많이 있네요. 좋아요. 일단 제가 이 활동을 가지고 단어 통장을 배운 아이들이 다음 활동으로 하면 너무나 좋을 활동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 저거 알아요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도 꼭 캡처하시거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으로 말해요 놀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몸으로 말해요 놀이는 어떻게 하죠? 한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선생님이 단어를 보여주고 톡톡 친 다음에 그 친구가 뒤돌아서 다음 친구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하는 몸으로 말해요 놀이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1단계라면 이 활동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건 알아요. 선생님들도 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해요. 안 하셔요. 왠지 아세요? 단어를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단어를 뽑기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저학년을 제외하고 저학년도 가능하지만 저는 사실 제외라는 표현은 조금 다시 좀 삭제할게요. 저학년 선생님들한테 팁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큰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캡처해 놓으세요, 선생님들. 큰 주제를 정하는데 동물이나 스포츠, 직업, 사물 등 다양한 주제를 칠판에다 쓰는 거예요. 칠판에다 쓰고 관련 단어를 말해보고 교사가 칠판에 적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제를 뭐라고 적었죠? 스포츠라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수영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말을 한 걸 전 그냥 판서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사가 모든 걸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애들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랑 여러분들이 봤던 혹은 좋아하는 스포츠나 경기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올림픽에 어떤 경기가 나오죠?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을 전달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단어를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접촉 메모지에다가 칠판에 적힌 단어들 중에서 하나를 적게 하는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동물로. 이해되셨나요? 동물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저희 선생님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근무한 학교에 사회적 거리를 제대로 두지 않았다고 신고하시면 저도 미워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코로나가 심각 단계 전에 했던 활동들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너무 야박해지고 있어. 자, 저 상태에서 일렬로 서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물레방아 테이프를 하나씩 아이들한테 줍니다. 테이프를 주고 나서 앞에 있는 친구에게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다 앞에다 붙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앞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앞에 있는 앞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3명을 만나면 돼요. 몇 명을 만나라고요? 3명.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하면 안 돼요.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토끼를 보면 애들이 설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0%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등 뒤에 적혀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스케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직간접적인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 단어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파악하게끔 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더 있어요. 그리고 내 등 뒤에 있는 동물이 토끼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칠판 맨 위에 제가 지금 저렇게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 등 뒤에 있는 동물은 뭐 적혀있는 경기라고 적혀있지만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동물은 토끼네. 아 이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한 번씩은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전부 다가 힘들다면 몇 명이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가장 시작은 다른 누군가의 앞에서 계속해서 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험이나 발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자라난다면 훨씬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업그레이드 버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몸으로 말해가 2단계라면 지금 이번엔 3단계인데 3단계는 뭐냐면 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이렇게. 그러면 등 뒤에도 뭘 붙여요? 요렇게 미음을 붙이면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음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첫 글자가 미음으로 들어간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빨리 말해봐. 선생님 말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말이죠. 말. 지금 우리 박주현 선생님 말이라고 너무 잘했어요. 말이라고 안 나왔으면 지구 끝까지 할 뻔했네. 자, 감사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죠. 박주영 선생님 모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3명을 만나는데 그 3명을 만나는 친구의 동작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내 등 뒤에 붙어있는 자음이 뭔지를 유추하게끔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단어 통장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단어 통장을 하는 친구들은 극강으로 설명을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어휘력이 풍부하니까. 이건 A는 A라는 당위 명제랑 똑같은 것처럼 이런 연습을 한 친구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와우. 저는 감히 말하지만 국가적 문제 해결을 하나를 해라 라고 하면 전 감히 이걸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감히 건방지게. 다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제가 PPT 다시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이 접착 메모지가 떨어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냅다 봐요.
무슨 뜻이냐면 실컷 다 설명했는데 뒤에서 냅다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흐름이 끊겨요, 아이가. 맞춰야 되는데 봐버리니까 다시 또 붙여줘야 되는 어려움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이 바로 마스크 케이스 쓰는 거예요. 이 마스크 케이스는 앞에 보시면 이름을 원래 쓰는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직접 써주면 돼요. 수성 사인펜 같은 걸로 써주면, 그리고 목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밴드가 얇은 밴드가 아니라서 목에 줄이 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안전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밴드로 해서 목에 걸은 다음에 코끼리나 뭐 동물 같은 거 저기서 직접 쓰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접착 메모지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 케이스가 보시면 저 겉에다 붙인 게 아니라 케이스 안쪽에다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애들이 보면 저학년 아이들은요, 설명할 때 보면 방방 뛴단 말이에요. 막 뛰어요. 막 호랑이 설명하려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막 코끼리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런 거 할 때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 케이스를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지금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셨던 이슈 선생님에게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이거 마스크 케이스 선물로 드릴게요. 박수! 네, 좋아요. 누가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새 해줬어. 남들의 즐거움을 지금 슬프면 안 되는 거야.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학생들이 지읒을 등 뒤에 붙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한가 뭐였죠? 제 등 뒤에 있는 자음은 지읒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한 명씩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났던 새 친구를 다시 확인하라고 해요. 왜일까요? 지금 이 친구는요, 지읒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3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첫 번째 친구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맞춘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초코바를 자꾸 자기한테 주더래요. 초코바? 이러지 몰랐대요. 근데 두 번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지구인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구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건 공이잖아. 저 공인데?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친구가 누워서 자전거 타는 모양을 한 거예요. 누워서.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알았냐면 그래서 자전거 이게 자였나 보다라고 알았대요.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그 설명했던 친구를 만나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난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해줘서 좋았고 재밌었다. 선생님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내가 만난 친구들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격려해줘야 돼요. 다른 친구가 날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여하는 행위가 우리 반 전체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이 활동 속에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난 처음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 두 번째는 쉬웠다. 다음부터 또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글을 쓴 친구는 제가 가슴이 너무 좀 아프긴 한데 너무 기뻤어요. 가슴이 아픈데도 기뻤어요. 이 친구가 좀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애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걸 나한테 표현해줘서 고마웠다. 이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서 너무 좋았대요. 저는 사실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인데 되게 좀 찐했어요. 좀 짠했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은 가능하겠다. 중고등학교는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적어도 초등은 가능하겠다. 1학년도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저학년이라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느리겠죠. 무슨 뜻이냐면 뒤에 숫자를 적어줘도 애들이 몸으로 표현해요.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숫자. 진짜 신기하거든요. 하도 답답하면 막 시계 가리키면서 막 저렇게 얘기해요. 귀엽지 않나요? 막 이런 답답해하면서 막 대신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세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을 저는 뭘로 확인해요? 그런 아이들의 활동과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글똑누기처럼 말이죠. 글똑누기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영근 선생님한테 처음 배워서 저도 지금 1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게 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글똑누기가 뭐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쌤튜브 이영근 선생님 채널을 꼭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조회수까지 올려주는 강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PPT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마스크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수성 쌤표를 쓰면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외적 강화 활동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악연이 있으면 그때 해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쌤튜브에 꼭 해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알겠죠? 네. 단어 통장의 효과 정도를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겠죠. 왜냐면 이건 많은 연구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예시한 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 안내드린 것 뿐이니까. 치즈 까마귀님이 훌륭하신 텍소쌤이라고 해주셨어요. 저분께도 마스크 케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치즈 까마귀님. 자, 죄송해요. 제가 저런 격려 좋아해요. 강사한테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단어 통계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향상되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예상하고 짐작해봐요. 저게 뭐지? 저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저걸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미지하니까 장기 기억하는 건 당연하죠. 이건 김차명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비주얼 싱킹 강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언어학습 및 글쓰기 능력 향상의 기초가 토대가 마련되는 건 자명하겠죠. 왜냐하면 글을 쓰는 기본이 뭐니까? 어휘니까.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쉬워해요, 빨리. 아쉬워해. 나 가. 나도 가정이라는 게 있어. 자, 감사해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배꼽 인사라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배꼽 인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죠? 이거. 맞죠? 뭐예요? 이거 사전적 의미가 배꼽 인사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배꼽 잡고 인사하는 거 라고 하시겠죠. 놀랍게도 3학년이십니다. 박수. 맞아요.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인사예요. 저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되게 소름 돋지 않나요? 내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되게 나만 좋은가? 자, 농담이에요. 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배꼽 인사는 그러니까 배꼽 인사가 이게 아니라요. 이 배꼽 인사는 한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글쓰기 전략이에요. 단어 통장과 이어서 하면 매우 좋습니다. 바로 배경, 인물,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전략이에요. 쓰기도 같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배꼽 인사라고 이해하면 저기 안에 들어있는 저희 반 아이들은 배경하면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사가 뭐예요? 그럼 인물이요, 사람이요, 사는 뭘까요? 사건, 이야기요.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진짜 자주 하거든요. 진짜 자주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PPT를 보시면 아이들과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수야 이거 지금 우리 언제 거였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5살 때 무슨 땡땡복지관 무대 위였어. 맞아. 그때 우리 누가 있었지? 아빠랑 쌍둥이랑 사회자랑 관객들이 있었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맞아. 그때 어린이집에 학예회에서 마술 공연을 했잖아. 라고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저학년들을 써도 더 좋고요. 고학년도 괜찮아요. 같이 적으세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건 그러면 교실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현장학습이나 학교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렇게 포맷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직접 그러니까 아이가 적은 거고요.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예요. 나는 5살 때 땡땡 어린이집에 다녔다. 해마다 학예회 공연을 했었는데
아빠가 마술 공연을 함께 해보자고 하셨다. 그래서 아빠랑 땡땡이랑 같이 열심히 연습을 했다. 공연 마지막에 사탕이 나오면 사람들에게 던져주기로 했는데 나도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안 던지고 그냥 가지고 나왔다. 아빠랑 땡땡이랑 같이 마술 공연해서 정말 재밌었다. 어떠세요? 근데 이 글이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과정들을 글쓰기 관련된 부분들을 강제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강제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글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글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 선생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영근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글쓰기 선생님들한테 배운 방법은 그 즉시 바로 교실을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다 같이. 그리고 학교를 한번 천천히 그냥 교실을 돌아요. 1층부터 운동장을, 학교 화단을 그렇게 한번 쭉 걸어 다니고 다시 교실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그 지나온 과정에서 어떤 꽃을 봤는지, 그 지나온 과정에서 어떤 친구들과 인사를 했는지, 또 어떤 반을 지나쳤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글쓰기 기법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그런 걸 할 텐데 이것도 꼭 캡처해 두세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사진을 하나 두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험을 하면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진이나 자료를 주고 글을 쓰게끔 하는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언제라고 생각해요? 장소는요? 누가 보여요?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글을 풍성하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 쟤를 육하 원칙을 그냥 칠판이든 프로젝션 TV에다가 띄워놓고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끔 하세요. 그래야 훨씬 더 풍성하게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프로젝션 TV에다가 사진을 띄웠다면 칠판에다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6가지 질문을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저 6가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너 이거 빠졌잖아. 삐삐삐삐 이거 안 돼. 선생님들 글쓰기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다는 걸 강제할 때예요. 죄송한데 지금 아이들이 글쓰기를 배울 때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 하는 건데 저학년 아이들은 저 6가지 질문 중에서 2가지나 1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2-3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집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학급 문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제가 아이들 사진으로 표지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학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급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 기수 같은 걸 많이 운영하시는 학급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Magic in the Class를 줄여서 매클이라는 기수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올해 전 담임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직한 시간을 빼고 이제 전담 시간 좀 빼고 이제 14년을 하고 있는데 이 학급 문집은 저한텐 제 스승이 사실은 이영근 선생님이세요. 제가 저한테 김택중 선생님의 스승은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전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이영근 선생님이라고. 어쩜 그렇게 기타를 치시는데 노래를 못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영근 선생님 사랑해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줬던 많은 학급살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의 제가 됐거든요. 그냥 잠깐 여담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스승이 계신가요? 동료 교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직 생활은 전 무조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팅!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학급 문집은 전 무조건 심플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영근 선생님대로 학급 문집 만들면 많이 힘들어. 농담이에요. 저는 너무 심플해서 저게 학급 문집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완전 심플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보이시죠? 저는 2002년도에 이제 기간제랑 시간 강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서 쭉 반별로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에 학년 폴더에 이제 사진을 제가 아이들 관련된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해놔요. 보이세요? 이거 2015년에 만든 건데 3월 23일부터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전부 다 폴더로 정리해놔요. 쫙! 그러면 적게는 뭐 두세 장, 많게는 한 10장 정도의 사진들이 저 폴더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저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급 문집에 쓰는 사진으로 쓰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거 저 차례도 초창기엔 좀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안 만들었어요. 저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쓴 글을 직접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치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캔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PDF 파일이나 아이들 원본 파일을 A4 용지에다 쓰게끔 해서 아이들 그 글이 그냥 PDF 파일로 그냥 스캔을 떠가지고 글을 만들어요. 일단 이해되셨나요? 문집은 뭐니도 빠지면 안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글과 앨범이에요. 이 두 개는 큰 축이에요. 큰 축. 아마 학급 문집에 글과 사진이 없다면 그걸 학급 문집이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전 올해 학급 문집 안에 QR코드를 박아서 동영상도 넣을 거예요. 와우. 이건 근데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인데 그렇게 글을 모집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사진이 두 개가 보이시는데 왼쪽 상단에 사진 하나가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뭐냐면 왼쪽 상단의 사진은 뭐냐면 3월 첫날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그 증명사진은요. 아이들을 이제 헤어질 때 찍는 사진이에요. 거의 헤어질 때쯤에. 근데 보면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표정이 극강으로 달라져 있어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저희 반 애들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나와 있어요. 3학년 때는 되게 긴장감 있고 막 아무리 웃으려고 하더라도 막 선생님 처음 보는 선생님 앞에서 막 미소, 택수, 김치 막 백날 해봐야 막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찰나를 찍으려고 100장 찍으면 나오거든요. 100장 찍으면 3월 첫날에 웃는 사진 나와요. 혹은 정혜란 선생님처럼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은 한 방에 찍겠죠. 근데 저처럼 손이 좀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은 100장 찍어야 하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이게 앨범입니다. 와우. 저 그냥 한글 파일로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좀 저화질로 해서 그냥 하나씩 넣었어요. 그냥 칸 만들어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어렵다면 전화 주세요. 네, 전화는 안 받으니까. 농담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글하고 사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 했네요. 롤링페이퍼 하나 더 있어요. 롤링페이퍼를 아이들한테 돌려요. 그리고 나서 저거를 그냥 스캔해서 뒷장에 한 장 더 넣는 정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작년 코로나 때요. 학급 문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에 사진이나 이런 게 추억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패들렛이에요. 패들렛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내용들을 PDF 파일로 무료로 내보낼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내보내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 안에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저 사이즈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문서는 15초를 준비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저런 재미있는 문구와 함께 파일이 로딩돼요. 그리고 나서 저 로딩된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꾸준히 썼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했던 내용들을 학급 문집으로 만들었어요. 얘를 그냥 뽑아서 그냥 학급 문집으로 만들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학급 문집이 어렵다고 하면 하지 마.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로 정말 천천히 해주면 제가 이걸 보내고 나서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많이 받은 게 문집 잘 받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이런 문집이 나올 거라 예상도 못했는데 너무 예쁘고 멋지네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교사한테 가장 큰 보람은요. 담임과 학부모님들이 제가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나 철학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록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술 뿅 이런 걸 안내드렸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쵸. 우리 수정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당연하죠. 저 학기 초에 당연히 다 받아요. 당연히 받고 우리 수정쌤한테 수상한 교육맛을 드립니다. 저런 거 좋아. 저런 민감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런 거 질문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그냥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수정쌤한테 교육마술 도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박수. 거기에 더 신기한 마술들이 영상으로 다 있단 말이야.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단 38음절로 아이들의 자존감 세우기 관련된 글을 보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조금 받고 바로 끝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중하니까요. 알겠죠? 자, 이 말은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많은 학급살이나 학급 경영 관련된 교수 전략들을 설명해드리는 과정에서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해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꼭 캡처하셔서 나중에 꼭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택수! 할 수 있어! 우리 택수 주먹 불 쥐고 파이팅! 사실 죄송한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짧은 말만 하시면 지속된 말이 아이에게는 강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지나치거나 정도가 넘어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지나친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택수야, 괜찮아. 택수는 단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우리 시간을 갖고 연습해보자.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의 노력과 아이의 끈기와 아이의 시도를 이야기하려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쟤는 태어날 때부터 잘하니까 저렇게 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택수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 끼고 탔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보조바퀴 꺽꺽 뛰고 그냥도 잘 타고 있지. 하나 더 해볼까? 우리 택수 처음에 두 발 모아 뛰기도 못했어. 줄넘기 한 개도 못 넘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번갈아 뛰기, 이중 뛰기 막 쌩쌩이 전부 다 잘하고 있잖아. 그거 다 어떻게 한 거야? 택수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시간을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택수가 힘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영상을 늦은 시간까지 봐주고 계시는 수백 명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도 단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간을 갖고 연습해봐요. 우리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 말을 저도 좀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도. 제가 요즘에 몸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계속 약을 먹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선생님들이 좋은 게 또 어떤 선생님께서 아이가 하나를 시도하려고 하면 교사는 몇 배의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교사가 갖고 있는 노력과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안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애씀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아까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막 칭찬해 주시고 제 앞머리 갈라진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게 저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마음들. 윤경석 선생님이 또 응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동기유발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 맞으시죠? 얼마나 쓸 거냐고. 이분한테도 혹시 책이 남아있나요? 네, 수상한 교육 마술 보내드릴게요. 윤경석 선생님한테도. 마술은 동기유발로 주로 쓰긴 하지만 수업에 도입, 전개, 정리 중에 꼭 필요할 때 다양하게 쓰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때 쓰면 좋은 마술, 활동할 때 쓰면 좋은 마술, 동기유발 때 하면 좋은 마술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스텝 매직을 지원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앞서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는 책 보시면 영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연 영상을 보시고 해법은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게다가 그 관련된 활동까지 있어요. 교실에서 쓸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교환 선생님께서 스텝 매직 흥해라 라고 하시는데 교환쌤 흥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안세현 선생님도 교육마술책 고맙다고 말씀 주셨고 어쭈구리 보람이 있다고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그 어쭈구리 선생님한테는 뭘 드릴 거냐면 얘를 선물로 드릴게요. 얘는 선생님들 얘가 탱마이크라는 애인데 여러분도 혹시 국진이 빵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이걸 알면 나이가 많은 거야. 이 마이크는 제 이름을 따서 만든 마이크예요. 그래서 마술 하시는 대표님께서 교육에 더 힘써달라는 걸로 그냥 선물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 선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 부탁이 있는데 저한테 자꾸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저 물건 안 팔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자꾸 어디 파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근데 대신 여기 대리님하고 과장님이 다 설명해 드리고 계시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끝으로 인사 말씀 좀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좀 더 드리고 갈게요. 죄송한 게 제가 아까 김차명 선생님 비롯해서 아까 김차명 선생님 책하고 그 다음에 에듀니티에서 나왔던 비주얼 싱킹 끝판왕 그 다음에 교사학습 공동체 즐거운 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어요 싫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창비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누구 드릴 거냐면 유진쌤. 네, 유진쌤한테는 이거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싶을 때 이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안흥님 안흥님한테는 교사학습 공동체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예지 선생님 시간 순상 마술 오예지 선생님 이거 비주얼 싱킹 책 드릴게요. 이렇게 세 분 됐나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내 돈 주고 산 책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주고 산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스크림과 쌤튜브 여기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책도 선물해드리고 단어통장 세트도 드리고 되게 많이 준비해드렸잖아요. 단어통장 1개 남았다고 하네요. 유진님 저 안 받아도 될 거예요 같은 사람한테 강제로 주고 싶네요. 저 유진님 있잖아요. 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네, 저분한테 단원통장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인주 선생님 너무 감동이다. 오늘 강의 자체가 선물이래요. 어떡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이걸로 마무리 지을 건데 끝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월요일날 이제 전쟁 치를 거잖아요. 그죠? 접속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때 오늘 저랑 같이 보냈던 즐거우셨다면 오늘 시간이 좀 즐거우셨다면 아이들이랑 조금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 그거 하나가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로 쌤투뷰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더 훌륭하신, 제 뒤에 더 훌륭하신 이상권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저는 악연이 있으면 그때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후기 쓰는 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